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께 조만간 받으실 희소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간은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이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예시가 맞는다라기보다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소화시키시는 게 제너럴 리딩을 들으실 때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중에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2번, 3번, 4번 조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희소식을 어떻게 받으실지라고 뽑아본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요,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는 소식인데요. 뭔가 조금 말로써 전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나와 좀 친한 사람이 좀 구두로 전해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휠 오브 포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을에 도착할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온 무언가로부터의 소식을 받게 되시는 거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만약에 연애운이신 분들은 사실 어떤 희소식이 도착할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 조합으로는 이제 연애운적인 부분도 한번 볼 수는 있어서 연애운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 어떤 감정의 표현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조금 뭔가 어설프게 다가오는 느낌도 있어요. 연애운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요, 이제 꼭 구두로 말로써 전달을 받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타인의 어떤 액션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이 희소식을 알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조만간 생일인데요. 제 동생이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쟤는 행동이 어정쩡한 게 아무래도 저를 위해서 무슨 파티를 준비한 것 같아요. 요런 거.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조만간 프로포즈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어설프니 내 눈에 다 보여요. 자기는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거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 소식 요런 거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액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 행동, 그러니까 이 소식은 분명하게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승진을 한다 하셔도요. 이 승진 소식을 여러분들이 대자보 붙은 거나 공문으로 알게 되신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행동이나 말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대표이사실로 부르더니 오늘부터 승진하시죠 해가지고 갑자기 직급이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받으실 때 무언가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희소식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소식이구나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희소식이 도래할지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무리 봐도 직업과 관련한 소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찾았다가 좀 보여지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타겟점이 잘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요런 상황에 좀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좀 모색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출 총 책임자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팔고 있었던 그 판로 중에 하나가 유통 경로 중에 하나가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이러면 진짜 난감하죠. 왜냐하면 영업 정지가 한 달만 돼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막 이제 모색하고 찾다가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 방법이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이런 해결점을 찾으면 돼. 이런 이유로 보여져요. 아니면은 이제 행동적으로 실제 어떤 방법 자체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빠듯하게 자금을 좀 빠듯하게 운용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잖아요. 어디 서류도 내고 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을 텐데 이제 거기에서의 해결점을 좀 찾게 되는 건데 그게 문서적으로 온다라기보다는 아마 지인이나 인맥이라던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자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도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골머리를 앓고 계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친한 거래처나 좀 친한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방법을 알게 된다. 요런 류거든요. 만약에 프리랜서이시거나 약간 혼자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막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막막한 거죠. 일 자체가 오더 내용이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답답했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싹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업무 일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업적인 부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사라던가 가정 내의 상황들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뭐 약간 답답한 상황이고 이사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고라고 하면 동네 친한 언니가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어머 마침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서 이제 도움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일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 은인을 찾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귀인수가 같이 보여져요. 귀인수가 좀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람이 내 동아줄이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어떤 마음의 충족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어떤 답을 명확하게 얻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답답하고 심란한 상황에서 풀려났다. 이제 내가 안정을 찾았다. 이런 모습이 같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연애운적으로는 조금 희박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연애운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랑 얽혀요. 그래서 나의 연인이기는 하나 내가 부딪혀 있는 어떠한 난제나 해결점에 대해서 나의 연인이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한 마음을 느끼게 되시고요.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의지가 되고 신뢰가 같이 쌓여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막막하게 부딪혀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이제 매출 총 책임자이신 경우 예를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의 유통 경로 중 하나가 막혀가지고 문제 상황이 생겨서 다른 경로를 알아보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언지를 줘가지고 그 방법을 썼더니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판매 루트가 열렸어요. 이런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방법을 좀 획득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걸 좀 주변에다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고 다니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안이나 제시가 지인으로부터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뭔가 꽉 찬 느낌이에요. 뭔가 빈 느낌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내가 안정감을 찾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결국 우리 여러분들께 궁극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달릴 수 있는 에너지원, 기제가 되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 관련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높은 목표를 갖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 풀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힌트를 준 거예요. 그냥 말로써.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무언가가 번뜩 떠올라서 그것을 적용을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게 해결이 되어서 내 연구가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높은 상향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기회나 제시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요. 업무 일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긴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해결을 했을 때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질 무언가를 잡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조금 안좋아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이 너무 기대되고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골머리를 좀 썩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잡고 잘 해보신다라고 하면 꼭 좋은 결과를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게 좋은 소식인가 아닌가 요건가 저건가 이런 헷갈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휘로 포춘 카드랑 좀 같이 보여가지고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실적, 기억,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기반,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과거를 좀 되짚어서 거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의 어떤 챕터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답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무언가 내용을 전달하거나 물어본다라고 하면 진짜 명확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거 속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귀인수가 같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한번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 희소식을 어떤 형태로 받으시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소식에 대해서 눈치를 좀 채신다 입니다. 그래서 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제 이런 인사이트적인 부분이라던가 내가 어떤 영감이나 촉이 발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변 정보에 대해서 미리 섭렵할 필요는 있겠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영감과 촉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가 발달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정보를 내 안으로 수렴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이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굳이 이제 희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적인 부분의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희소식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감수성, 예술적인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촉이나 감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것들을 신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 내 이성적인 판단이 맞을까? 내 어떤 감정이 쏠리는 쪽이 맞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감을 좀 믿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개월 후부터 2개월 사이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어떤 감이나 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차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성향적으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편인데 어떤 감이나 촉이 있기는 하나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선뜻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감을 믿고 그냥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우리도 촉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카드 분들은 조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희소식이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들이 약간 촉이 있으실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경향 때문에 아리까리 하실 수는 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는 어떤 희소식이 도래할지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 그대로 희소식이라는 이야기를 콜 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콜의 카드는요, 이제 심판의 카드죠. 이 카드는 사실 우리가 희소식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카드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괜히 이야기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 콜의 카드가 이야기하는 희소식이라 함은 분명히 과거부터 기인하는 이유가 있는 희소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무언가를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들어오는 희소식이 있어요. 이럴 때 콜의 카드가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보상의 방향이 조금 다르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했는데 급여가 안 오르고 오히려 약간 노동력만 착취를 당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복권이 됩니다. 바로 이게 콜의 카드가 이야기하는 류의 희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1대1 대응으로 보자라고 하면 일에서 좋은 소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콜의 카드를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과거에 후회스럽고 힘들었고 많이 아팠고 눈물 흘렸던 일에 대해서 희소식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콜 자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에 과거의 연인에게 받는 어떠한 연락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얘가 지금쯤 연락을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요런 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 상대자 재회를 바라시던 바라시지 않던 이제 어떤 과거 상대자에게서 어떤 소식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정적인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만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 과거 상대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했고 그 연애가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희소식이니까 이제 과거 상대자분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만나자라고 한다던가 뭐 요런 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해당 사항 있으신 분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5개의 컵 카드는 이제 과거에 내가 조금 잃어버렸거나 실패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업무 일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만약에 배우라고 하시면 과거에 떨어졌던 오디션에 대해서 그때는 오디션이 떨어졌는데 다른 배역에 좀 캐스팅이 돼가지고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온다던가 그때 나를 너무 좋게 봤던 어떤 감독님이 다른 본인 작품에 캐스팅을 좀 요구하신다던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온 마음과 행동을 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지금 도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업무 일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르게 돌아오는 거, 과거 상대자에게 연락이 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이제 과거에 내가 좀 가슴 아팠던 거,
조금 잃어버렸던 거, 내가 마음을 많이 썼던 거, 내가 많이 울고 속상해했던 거 여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서 이 희소식을 100% 200%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주는 운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눈치를 딱 채신다라고 하고 러버스 카드가 들어와서 지금 연애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회수가 제일 많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내 감정의 완성을 조금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게 상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희소식을 받기는 하는데 이제 이걸 좀 회복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전 연인을 만나고 싶은데 전 연인이랑 잘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받을 때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어머 축하한다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딴 말하고 다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걸 좀 받을 것 같다.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드시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아예 안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의 어떤 잘 되는 일이나 뭔가 잘 풀려가고 있는 것 좋은 희소식에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가끔 가다가 본인이 질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방을 놓는다라는 개념이 없이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세븐 오브 소드가 좀 그렇게 보여져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때는 그냥 어떤 정보를 숨기시는 편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변화할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것은요, 어떤 안정감이 보입니다. 현실적인 안정감, 감정적인 안정감, 그것을 지나서 어떤 포용력,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딱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넘치는 여유나 안정감 자체가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인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기운도 올라가요. 가끔 이제 좋은 소식을 받거나 어떤 좋은 기운을 맞이하시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분위기, 뭐 심지어 채취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낯빛이 좋아진다던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뭐 언행 같은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좋은 기운들이 발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이라던가 인기를 좀 받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업적인 안정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가 잘 풀린다던가 내 일이 조금 뭔가 해결이 된다던가 이러면은요, 금세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실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상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삶에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에 집중 잘하고 내가 내 삶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따르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놓고 기프트에 대한 이야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선물은요, 열어보기 전까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콜카드랑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콜카드도요, 우리가 이 소식을 받을 때까지는 그게 무슨 소식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제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콜카드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뜬금없는 방향으로 보상이 들어올 수 있는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프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자에서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고 또는 내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었던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소식임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소식 한번 잘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으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이 조합은 진짜 굉장하고 순서도 진짜 대단해요. 네, 이 순서는요, 순행하는 순서예요. 마지막 카드와 첫 카드가 나왔는데 왜 마지막과 첫 카드가 순행이냐? 이 월드는 타로 세계에서 한 세계의 마지막 부분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은 바로 풀 카드 0번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 순서대로 나오면 순행하는 카드예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메이저 카드 2장이 이렇게 나란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희소식이다.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내 삶을 완성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소식을 받는 그 경로가 방식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떠한 소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카드 다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월드 카드도 하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카드이고 프레 카드는 뭐 이제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 아이가 가진 순수함처럼 세상을 여행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희소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예를 좀 많이 들죠. 정부 지원 사업 담당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지원 사업 하나를 끝냈어요. 하나를 접수를 완성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뭐예요? 협약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들어오는 희소식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요. 어떤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가 시작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희소식이고요. 이제 이 자체로도 희소식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이 소식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희소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을 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을 완성하고 완료하고 좀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써주신다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는 희소식도 쉽게 좀 잘 받아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카드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받으실 희소식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불사지를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매달린 남자는요, 사실 내가 자의적으로 매달린 거죠. 어떤 깨달음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달린 거고요. 이 5개의 파이어 카드는 굉장히 텐션이 높은 카드예요. 에너지가 이제 활활 타오르는 카드인데, 지금 이 2개 조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요, 지금 3번 골라주신 분들이 약간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맨의 카드는 굉장히 멋쟁이 카드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카드인데, 5개의 파이어 카드는 거기에 열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카드 조합으로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한 배우나 자기 색깔이 있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연예인분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종횡무진 일 하실 때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막 하루에 방송 2개씩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잠은 자시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희소식이요, 여러분들 몸이 한두 개가 아니라도 진짜 바쁠 정도고, 여러분들이 약간 분신술 같은 거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고 바쁜데 너무 즐길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바래왔던 일인 것 같아요. 나의 개성과 나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일? 요런 희소식을 받게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제 저는 지금까지 연기를 해왔는데 마땅한 무대가 없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제 내가 노력을 했겠지만 배역을 맡아서 캐스팅이 딱 됐는데, 그 캐스팅에서 어떤 그 캐릭터가 터져주는 거죠. 캐릭터가 딱 터져주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갑자기 그와 비슷한 캐릭터로 어떤 배역이라던가 연기라던가 예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하셔야겠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요,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일반 직장인이신 분들보다는 개성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긴 하고요. 콘텐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콘텐츠가 어떤 특정 장르가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오던 장르는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제가 콘텐츠를 쳐내는 속도에 비해서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요. 뭐 요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직장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일로 가게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요, 뭐 굳이 제가 어떤 개성을 살리거나 내 무언가를 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하시면은요, 뭐 요런 거예요. 갑자기 직장인 밴드 제안을 받아서 이제 밴드에 들어가시게 된다던가, 갑자기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그게 좀 터져가지고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섭외를 좀 받으신다던가, 왜 직장인이신 분들도 가끔 가다가 콘텐츠 내용이 맞으면은 전문가 섭외를 해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인지도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마구마구 쓸 일이 생긴다. 그게 여러분들께 들어올 희소식이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지시는 것과는 별개로요, 첫 번째, 금전운이 굉장히 상승하고요, 마음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돈 되는 일로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일반인 인터뷰인데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섭외가 쏟아져 가지고 출연료로만 월급을 상회했어요. 요런 거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콘텐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매력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섭외를 좀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차다 보니까 아무리 몸이 바빠도 안정감, 행복감,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모습이에요. 예. 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일로서 풀리는데 이게 일이 뭔가 직장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직장 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면 이런 운기가 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하시려고 했던 분야로 한 발 걸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류의 에너지가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운이 그냥 유야무야 안 써먹고 흘러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조금 후회하고 미련 남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리를 미리 마련을 한번 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은 좀 금전운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재능, 적성 뭐 요런 거 아니면 뭐 지금 행맨 카드가 나와 가지고 만약에 인제 옷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판다라는 거 개념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디 방법이나 코디 아이템이라든가 패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풀어내면서 인제 그게 약간 돈으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무엇을 변화시킬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플로우로 나온다라고 하면 직업 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는 취미처럼 했던 일들이 본업이 되어버려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고 내가 이 길로 나가는 게 낫겠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시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초심자이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의욕이 좀 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꼭 직업을 변화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요. 결과가 너무 잘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 분야를 좀 본격적으로 해 봐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관운이랑 업무적인 부분의 운기가 많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핏이 맞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기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의 개성과 나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분야로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조력자는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좀 같이 해온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갈등하거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매력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밀접하고 나와 오랜 시간을 지내온 귀인이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그 기저에 나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니라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나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에 대해서 도움도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주변에 한번 있다라고 하면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나시는 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지내셨던 분
긴 시간을 알고 지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긴 하고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 깊은 사람 뭐 요런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해석의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귀인수를 좀 잘 받으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도 함께 참고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희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받으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좀 여러분들이 뭐랄까? 주도하는 자리? 뭐 요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사교 모임 뭐 요런 거. 근데 이 사교 모임이 그냥 놀자고 만나는 어떤 동창회 같은 것보다는요. 일적으로 만나서 일 얘기 반, 사모임 반 뭐 요런 성격의 모임들 있죠. 거기에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소식을 얻게 된다. 아마 정보라던가 좋은 희소식 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일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 소식을 받게 되는 방식 자체가 뭔가 술자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좀 알게 되는 정보, 소식 이런 느낌. 그래서 아마 모임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빼지 말고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되신다의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신다 하더라도요. 그 모임자리가 여러분들이 꽤나 주목을 받거나 어떤 분위기를 리드하시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임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조직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조금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식을 받으실 때 그 기분 자체도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순간 속에서 이 소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 구두로 전해지는 모습이에요. 문서보다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받게 되는 희소식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커스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술자리에서는 우리가 약간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과음만 좀 조심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소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요거 들어오는 희소식이 어떤 희소식인지를 보긴 할 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술자리다 보니까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받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자리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관심의 표현 같은 걸 받는다던가 뭔가 나에게 어떤 애정적인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이상해요. 근데 감정 표현을 우리가 뭐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난 너를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상대방 분의 감정 표현은 약간 그런 내 감정을 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간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조금, 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요. 네. 자, 어떤 희소식이 오는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애정운으로 봅니다. 네. 4번 골라주신 분들은 애정운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고백을 받는데 이게 공개 고백 같은 느낌은 네, 있습니다. 네, 공개 고백 같은 느낌은 없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게 내가 창피하고 쑥스럽고 멋쩍은 상황이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은 프로포즈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나 빼고 다른 애들끼리 다 짜가지고 이미 프로포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서 알고 보니 그 자리 주인공이 나. 어머나, 그 케이스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공이 나야 나 뭐 이런 이야기를 소식을 받는 방식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모임을 여러분들이 주도했거나 꾸렸거나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 강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프로포즈가 조금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뭐 이런 거죠. 예, 거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결혼이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고백받을 일도 없고요, 회사집만 하고 있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한 달 이후부터 2달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꺼리를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시기 안으로 들어온 운기라서 이 운기가 조금 뭐랄까요,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잖아요. 특히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운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에서 약간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썸씽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어떤 감정의 교류에서 받는 희소식이라고 하고요. 이 4개의 완드카드, 4개의 파이어카드는 말 그대로 축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축하받을 일에 대한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결혼 소식 같은 거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내가 이제 좀 프로포즈를 받는다 뭐 이런 소식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요즘에 뭐 그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그런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연말이 아니라 그 월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번 달 최우수 사원 누구 뭐 이러면서 뜬금없죠.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느낌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랑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랑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고 밥 먹고 이제 외식 한번 하고 놀러 나가고 이럴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여동생이 저 임신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물론 기혼자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어머 나 삼촌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일 때 바로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뭔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 자,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설레이는 것과 동시에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해서요. 아빠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네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와이프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발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기쁘고 좋은 건 그건 그대로 있지만 뭔가 나 이제 끝인가 봐. 네, 그런 느낌이에요. 프로포즈를 받으면 나 이제
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싱글 라이프는 끝이구나 뭐 요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을 느끼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끝났다. 나는 이제 유부녀, 유부남이다 뭐 요런 거를 지나서 그 기분은 조금 잠깐이고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지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해주고 놀래켜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꽤나 현실적인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소식을 받자마자 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좀 누려도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 이제부터 내가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신 분들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무엇을 변화시킬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안정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3개의 펜타클, 8개의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뭔가 업무적인 부분 돈을 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들떠서 뭔가 그걸 누리거나 행복해 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이 생겼는지 어떤 것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을 지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아빠 되시는 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크진 않은데 아빠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예.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나의 처자식 입에다 맛있는 거 넣어주고 싶고 요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특히 금전적인 수익 관리나 요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떠가지고 실수하시거나 이럴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정말 좋은 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시는 성실하신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 앤 나잇 카드가 나왔는데 보통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미 손에다 쥐고 있는데 그 정답을 정답으로서 바라볼지 그냥 손에만 쥐고 있을지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리딩과 결합을 해서 볼 때는요. 좀 즐겨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뻐할 땐 좀 기뻐하시고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땐 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누리고 가실 때는 한번 누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과 밤 둘 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거고 어디에다가 치중을 하실지는 다 우리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니까요. 본인이 느끼실 감정의 고향이라던가 두근거림, 설레임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시기보다는 누리고 가시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한 해소나 즐거움도 같이 좀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희소식을 어떤 경로로 받게 되실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색을 하거나 어떤 나의 환경적인 부분 안에서 받는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알게 된다던가 요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내가 내 삶을 일상을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거기서 조금 받게 되는 알게 되는 희소식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의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얻게 되고 알게 되는 요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두 카드 다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네, 좀 의아합니다만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기운이 날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거를 입방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올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외부에다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의점도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받으실 희소식에 대한 내용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지정이 된 구역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재건축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집들이 좀 사들이거나 보상금을 주고 이제 집을 빼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집에만 좀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그래서 남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 집만 제가 후하게 쳐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발 남들한테 말하면 이거 완전 나가리 됩니다.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밀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그 시공사 쫓아가서 저 집은 얼마를 주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난리를 쳐서 그 판이 아예 엎어졌어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아는 분이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알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의문스럽다 하더라도 이제 외부로 발설하거나 티를 내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떤 좋은 소식을 온전히 받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은 소식을 받으실 때 이 온전히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식도 시작과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만 있고 끝이 없으면 결과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 온전히 받아내실 때까지는 타인에게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희소식이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애운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상대방 분이요. 꽤 인기가 많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외모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성향적인 측면이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깝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꽤 괜찮으신 분일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들이랑 이제 좀 썸씽이 있고 잘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참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썸을 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조금 고민 상담이랍시고 털어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이 운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금 이 운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나 어떤 희소식에 대해서는요. 타인에게 발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또는 완벽해진다 하더라도
되도록 발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이스 오브 에어의 카드는요. 특히 이제 조금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지나가요. 강력하게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삐끗하면 놓칠 수 있는 운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희소식이요. 금전도 같이 끼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어떤 귀인수이기 때문에 꼭 연인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이 귀인을 만나셨을 때는 타인에게 발설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랑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그래서 그 부분 자, 저는 보통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커분들은 댓글 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냥 입 꾹 다물고 댓글도 다시면 안 되고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기운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3, 4개월 지나서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간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희소식이 말 그대로 어떤 기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운이 돕는 것처럼 너무 좋은 투자사를 만난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사라던가 투자 관련 비즈니스 관련한 어떤 귀인수라고 보시면 좋은데 기회나 이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회나 사람은 사실 조금 빠르게 왔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안에 쥘 수 있을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운과 재운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투자사라고 하면 내가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티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게 페가수스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니콘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유니콘은 아니지만 페가수스입니다. 유니콘이나 페가수스나 개나 사실 다 이제 환상의 동물이고 굉장히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단단히 좀 잡아잡으면 좋겠다. 운기가 명확하게 들어온다기보다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조금 하면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서 그거 조심해달라고 카드가 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은요 극단적으로 좋고 극단적으로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되게 너무 좋으시긴 할 거예요. 자, 연애운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연애운적인 부분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시를. 근데 꼭 연애운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연애운이라고 예시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제가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 다가오고 나랑 썸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연인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일단 잡기는 했는데 연인으로 발전을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런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지옥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뭐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진짜 없을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허황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시로서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썸씽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예시를 들고 싶진 않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 연예인을 만나게 됐는데 좀 잘 돼가고 있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만 있으면 행복 그 자체인데 이 사람이 하는 작품에 이분의 키스신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미어져요.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어져요. 엄마가 너 분명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 놈이냐라고 물어보지만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이런 거예요. 좋은데 가슴이 미어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부분이요. 굉장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겠다. 이 희소식을 받았을 때 분명히 희소식이니까 좋기는 한데 이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으로 잘 해석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궁극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무엇을 변화시켜 줄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애정이죠, 애정. 그리고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이제 내가 무리한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과한 인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수 자체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긴 하고요.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이제 사기꾼에 대한 카드인데 이거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얻어 걸리는 게 있을 때 좀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이상의 것을 가져갈 때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보너스 받거나 얼렁뚱땅 좋은 걸 받게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결합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분이랑 결합을 하실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이제 밖에다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거. 투자사 만나시는 분들도 좀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사인데 여러분들이 발설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비밀 유지 조약이라던가 이런 거에 너무 얽혀 있으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분과 좋은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카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거는 사실 부부 사이도 맞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냥 혼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알려주세요. 댓글로 좋고 골랐어요. 뭐 이런 것만. 네, 어쨌든 1개월 후에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1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 운이니까 뭘 골랐는지 정도는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풋풋한 인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연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동반자라던가 어떤 파트너, 귀인에 대한 이야기, 연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지금 많은 카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려갈지가 좀 관건이고 일적으로 풀려가시는 분들도 그냥 일이나 사업적인 소식이 아니라 어떤 파트너십,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약,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받고 끝 이런 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속성, 연속성, 영속성을 좀 갖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1개월 후부터 2개월 이내에 만나게 되는 인연에 대해서 좀 모두 다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희소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희소식이 어떤 경로로 오든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봄볕 같은 희소식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